세션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한 3분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지금 출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실제 오피스 365하고 그리고 윈도우스를 같이 결합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인데요. 아마 외국어로 들리더라도 다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만 보시고서 좀 오늘 세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름들이 돌아가는지 좀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어죠. 실제로 혹시 일본의 큰 항공사 중에 하나인 ANA의 자회사인 바닐라에어입니다. 저가항공에 혹시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은 예전에 에어아시아 재팬이라고 있던 회사를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해산되고 나서 바닐라에어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가 아니라 순수 ANA 자회사의 저가항공사로 변화되는데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모든 시스템을 다 오피스 365 윈도우스 애저로 옮겼습니다. 네. 실제 모든 업무 시스템들은 이제 서버가 회사에 있던 것을 오피스 365로 전부 옮긴 상태고요. 운항관리관이나 아니면 지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링크라든지 협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링크 같은 경우는 해외 지사와의 직접적인 연락이 있습니다. 아직도 항공사들은 자사 메신저를 쓰지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할 때는 전화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 부분조차도 오피스 365로 전부 옮기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PC에 앉아서 쓰시는 분들, 운항관리관이나 아니면 정비분들 빼놓고는 전부 다 서피스를 사용합니다. 해서 회사 인트라넷이나 아니면 운항 정보들, 회사의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태블릿 하나로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네, 얼추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성기라고 하고요. 저는 윈도우스 MVP입니다. 사실 오늘 행사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얘기는 사실 윈도우스 얘기들도 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헷갈렸습니다. 사실 저는 IT는 취미고요. 실제 하는 일은 마케팅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PR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주올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걷는 길, 그걸 만들었을 때 저는 PR 팀장으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잡다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사인이나 그리고 아시아경제신문 등의 이제 기자를 좀 생활을 했었는데 경력 대비 나이가 적어서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부터는 좀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영자문 중에 특히 PR하고 마케팅을 그리고 요새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도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쳐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 같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툴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세션에 집중을 해주시면요. 저도 좀 몇 개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기보다는 오늘 좀 집중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돌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맞추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1번가에서 쇼킹딜, 자, 할인해서 93,000원이고요. 실제로 구매하시게 되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상품 얘기하니까 지금 잠이 다 깨신 것 같은데요. 네, 이대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워싱턴 DC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월드 파트너 컨퍼런스인가? 예, 저도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는데요. WPC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키노트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도요,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동영상으로 보셨던 그 바닐라 에어라고 하는 항공사조차도요,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가져가고 모바일로도 가져가는 이런 지금 업무 형태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닐라 에어를 비롯해서 전일보 공수, ANA라고 하죠. ANA에서는 시스템을 전부 바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 아마 그 예전에 경제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일본항공이 파산을 했습니다. 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죠. 그 회생하는 가운데 오피스 365로 바꾸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서버 운영비를 다 제거해버리고 오피스 365로 가면서 비용 절감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회상 스토리에 이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 얘기가 좀 관계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컴퓨터들 그냥 업무 환경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희진 MVP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사무실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와는 좀 많이 달라졌죠. 뭐 흔히 이제 업무를 본다고 하면 그 사무실에 앉아갖고 이게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어야 일이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네, 그런 아직 그런 오너분들이 아직은 계시긴 합니다만은, 밖에서도 일을 하는 분들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뭐 이젠 커다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서피스 같은 태블릿 하나만 들고 업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이게 12인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지금 8인치인데요. 지금 손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의 이런 컴퓨터만 들고 업무하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자, 근데 뭐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요. 네, 어떻게 보면 놀러 가듯이 보이게 합니다만 실제 여행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를 셀카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일하고 있는 그런, 네, 이건 빼고요. 네, 얼마나 심심했으면 제가 이때 한 6시간 정도 기차를 탈 때고요. 언제 어디서나 이제 제 고객사분들의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저조차도 이제 그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제 실험을 할 때가 있는데, 집에 있는 테스트 서버에 걸어놓은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디바이스와 장소의 경계들도 이제 많이 사라진 거죠. 하물며 윈도우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제가 들고 있는 이 아이폰으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요새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업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데이터 주로 어디에 있으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지금 SD 메모리 나왔고요. 하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안 나오네요. D 드라이브라고 답변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흔히 데이터 같은 거 집어넣게 되면 USB나 아니면 랩탑이나 뭐 데스크탑에 있는 스토리지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문서 협업했을 때, 자,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죠. 자, 공동 작업을 해야 돼요. 문서 우리가 하나 같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 명이 붙어서 작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서는 어떻게 협업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많이 대답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 문서 같은 거 하나 공동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서 어디다 둡니까? 아니면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유합니까? 클라우드에 같이 붙어서, 예, 참 진보적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 폴더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맞죠? 그리고 또 만약 파워포인트 만약 팀플 작업하신다. 그러면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메일로 오가시겠죠. 자, 이런 형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꼭 이런 얘기 제가 꼭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가 꼭 물어보는데, 자, 경험이 있다면 손 한 번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작아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드라이브 파손이나 USB 잃어버리셔갖고 데이터 날려보신 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한 PT나 상부에 올릴 거 자료 작성하다가 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 내가 만들었으니까 누구 작성해줘서 이메일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이 안드로메다로 간 적이 있는 분들. 솔직하게 안 드시네요. 이거는.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경우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파일인지 모르고 수정됐다면서 가장 처음에 된 파일을 날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변경사항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아마 개발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 같은데요. PC 자주 바꾸셔갖고 데이터 백업 뜨고 복원하는데 시간 많이 날려보신 분. 그렇죠. 여러분 계십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손을 드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고객사에 갔는데 랩탑이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기껏해서 USB나 SD에 담아갔는데 고객사한테 보여주려고 USB 꽂았다가 이 파일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 파일이 손상됐습니다. 이거 한번 보신 분.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비즈니스 원드라이브로 스마트한 직장 생활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들은 사실은 많이 좀 제가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오늘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연령대가 살짝 높아진 거는 제가 오늘 처음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는요. 근데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원드라이브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원드라이브는 아까 마침 설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스카이드라이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제대로 세션 때 얘기가 나왔죠. 상표권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웹하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정리된 파일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파일을 저장한 것뿐만 아니라 오피스를 쓸 수 있는 웹 오피스가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은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원드라이브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걸 다 지쳐놓고, 자, 오늘 얘기 들으시는 모든 부분들은 원드라이브 비즈니스조차도 쉐어포인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I나 아니면 쓰시는 것들, 기존에 원드라이브 쓰셨던 분들도, 기존에 쉐어포인트 쓰셨던 분들도 모든 똑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했던 퀴즈라서 제가 이거는 건너뛸게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의 기본 용량인데 역시 1테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1테라바이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자, 지금부터 하는 거 필기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그냥 한글화를 해봤는데요. 왜 안 넘어갈까요? 1테라바이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20만 장의 고화질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은 25만 개의 음악 곡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드 문서인데요. 자, 분명 퀴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워드 문서 페이지. 자,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일 수가 아니라 페이지인데요. 이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게 1테라바이트의 한도죠. 그리고 자, 더 실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죠. 자, 1테라바이트에는 240편 정도의 HD급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주 큰 용량이죠.
예전에는 25기가였고 조금 더 늘리면 50기가까지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TB로 뻥튀기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느냐인데요. 이것도 이미 얘기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오피스 365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굳이 우리가 익스체인지나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오피스만 구독하는 플랜에서도 원드라이브 비즈니스 1테라 드리고요. 그리고 원드라이브 4 비즈니스만 단독적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에 대해서는요, 이희진 이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할 때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조금씩 한번 보시라고 제가 프로그램 목록을 좀 가져왔습니다. 혹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쓰시는 분?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거의겠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 별도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없는 대신에요. 오피스 모바일에서 전부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오피스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약간 필요한 기능들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원노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아이폰은 좀 복잡한데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라고 지져보시면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모바일이나 아니면 각 아이패드로 나온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에서 원드라이브 4 비즈니스를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바일이든지 어느 장치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 제가 아이패드로 수리를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스크린샷만 제가 찍어 왔는데요. 파일 탐색기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해서 원드라이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 핫메일닷컴 아니면 지금은 요새는 아웃룩닷컴이라고 하죠. 아웃룩닷컴 이메일을 만드시고 접근하실 수 있는 개인용 원드라이브도 이와 비슷한 UI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용 워드에서도 개인용 원드라이브와 원드라이브 비즈니스를 전부 다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회사 계정에다가 놓은 워드 파일 같은 거 전부 다 읽으실 수 있고 아니면 윈도우스 혹시 윈도우 RT 윈도우 RT입니다. 서피스 RT, 서피스 2 이런 장치에서는 별도로 또 브라우저가 제공되긴 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바로 폰에서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드리는 것보다 아마 보여드리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딱 17분을 썼는데요. 지금 한 15분간 원드라이브 4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복제가 아직 아니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를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화면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확대를 제가 잘못했네요. 네, 위에 사이드 바를 보시게 되면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탁 누르시게 되면요. 아까 지겹게 보셨던 쉐어포인트 UI가 열리는데 조금 다릅니다. 내 원드라이브 폴더들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부터 활용하실 수 있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폴더, 모든 사용자의 공유, 외부 공유 이런 기본 폴더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지간하면 개인이 쓰실 폴더는 직접 만드시고 이 만드신 디렉토리에서 업로드해서 쓰시라고 하는데 지금 일례로 오늘 데모로 보여드릴 파일들은 미리 올려놨습니다. 자, 웹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PC에서는 그럼 계속 이거 웹에서만 올리고 웹에서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딱 맞았습니다. 오피스 365에 통해서 아니면 오피스 2013 프로페셔널에는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를 동기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오피스 365 홈페이지 가셔갖고요. 자, 만약 구독하신 분이라고 하면요. 시작하기에서 전화 및 PC 및 맥에 들어가시면요. 지금의 오피스 설치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를 동기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탐색기에 화면을 찍어드리면 낫겠네요. 최근 위치 바로 밑에 있는 이 원드라이브 링크가 제 회사용 원드라이브 동기화가 된 폴더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고 폴더를 만드실 수 있고 아니면 웹에서 올린 파일이 내 PC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실제로 로컬에서, 그러니까 웹에서 쓰는 것보다 로컬에서 쓰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탐색기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었던 제가 윈도우 스토어용 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고 폴더를 보시게 되면요. 새로 만들기에 기본적으로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피스를 웹으로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워드를 열고요. 워드 온라인이 열리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워드에 대한 UI가 열리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워드와 얼마나 흡사할까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워드를 하나 열고 한번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메뉴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온라인은요.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웹에서 쓰시든 아니면 오피스에 쓰시든 똑같은 사용자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워드는 이렇게 되고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를 지금 열었었는데요. 파워포인트도 편집이 가능하지만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쇼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필요하다면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이 원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열렸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동기화가 되어 있는 폴더를 열었기 때문에 원드라이브에서는 로컬에 있는 파일을 우선적으로 열어줍니다. 만약 변화점이 있다고 하면 변화점만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열어주게 되고요. 지금 누가 같이 편집 중이란 여러 명이서 같이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표시등이 뜰 텐데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막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는 원노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비슷한 UI들을 제공하는데 조금 원노트에 대해서는 얘기를 조금 다르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파일 베이스다 보니까 이게 PC에서 이렇게 원노트 파일을 오피스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로컬에 있는 거를 읽어드리고 이렇게 변화점만 이렇게 저장되는데 기본적으로 원본은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이 됩니다. 근데 원노트는 조금 다릅니다. 애시당초 원본 자체가 클라우드라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파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클라우드에 저장된 노트를 동기화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 로컬과 여기가 다르다 그러면 시간이 만약 다르다고 하면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원본으로 보는 거죠. 만약 시간 여기서 최근에 수정했는데 온라인에 뒤늦게 연결됐다고 하면 변화점들만 동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업을 뜨시더라도 파일로 백업을 뜨실 수 있지만 원노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일례로 제가 서울여대 ICT 리포트라고 하는 인쇄물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페이지 요 제목을요. 테스트라고 해서 제목을 바꿔보도록 하고 원노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노트를 열고 페이지 2에
내용을 보면요. 과연 제목이 바뀌어 있을까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동기화 표시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강제로 동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 이희진 이사님께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그 엑셀로 그 설문조사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서베이 데모를 하나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자,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성별을 해서 제가 몇 가지의 그 항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웹에서 열었어야 되는데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그 처음 파일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만드시게 되면 그 설문조사 폼을 이런 형태로 만드시게 되는데요. 제목과 각 항목들 어떻게 그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기본 선택값은 어떤 것인지 전부 다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 설문조사를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이 URL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은 굳이 오피스 365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설문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 그 서베이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이 됐다는 얘기와 함께 종료가 되는데요. 실제 그러면 오피스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제가 조금 헤매갖고 사례를 얘기를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가끔 사내에서는 회식 장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날 회식을 하면 좋을 것인가 설문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필요로 하는 마케팅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을 일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 서베이 몽키나 아니면 구글 닥스에 있는 설문조사들을 쓰시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어요. 근데 데이터 다운을 받았는데 엑셀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다시 다 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 유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문서를 다시 그러면 3월 3일 2010 이렇게 날짜가 찍혔는데 이 날짜가 텍스트로 찍혔느냐 아니면 날짜 유형으로 됐느냐 셀 서식 가서 한번 데이터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범주는 날짜에 잡혀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쓰시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시던 엑셀 서베이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받으시게 되면 굳이 데이터 가공을 또 해줄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그냥 설문조사 걸려있는 엑셀 파일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보고서에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 생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은 클라우드와 그러니까 문서를 만드는 주체가 좀 다릅니다. 클라우드에서 생성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보여드리는 이 PT 파일도요.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빌려온 이 태블릿이 제 태블릿은 아니고 오늘 데모를 위해서 어제 빌려온 건데요. 지금 PC에는 아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지금 수정이 42분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PT 파일을 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믿기지 않으실 테니까 약간의 그 파일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사에 보여줄 그 중요한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USB에다 담았는데 그 USB가 없어졌어요. 버스에서 내가 흘렸는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들을 쓸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원드라이브 비즈니스에 동기화 해 놓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파일이 어디 있냐면요. 저도 지금 로컬에 이 동영상을 보관한 상태고요. 실제 PC에서 PC에서 이렇게 재생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열리겠죠. 근데 이 상황이 아니었을 때 웹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동영상 파일을 제가 아무거나 지금 하나 열었는데요. 지금 웹브라우저에 재생 표시가 뜨면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영상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재생이 되고요. 어느 정도 화질을 보장하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최대한 빠르시다고 하면요. 풀 HD까지는 스펙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모든 데이터를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에 넣어놓고 활용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영상은 그냥 풀 HD 아니고 그냥 HD급인데요. 실제 전체 화면으로 전환도 해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하게 되면 실제로 웹브라우저지만 PC에서 재생하듯이 스무스하게 재생이 되겠죠. 가끔 이렇게 쓰시려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넣어놓으시면요. 아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덱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MP4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재생이 되고요. DBG로 된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빠뜨린 데모가 있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빠졌네요. 워드나 엑셀에서 만약 PC를 새로 설치했고 아직 원드라이브 동기화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 가진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느냐. 특히 낮은 하드디스크를 가진 64기가나 32기가짜리의 8인치 윈도우 태블릿을 가지신 분들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사용한 목록에도 지금 작업 목록이 뜹니다만은 다른 문서를 열기로 해서 내가 내 원드라이브에 찾아보기를 눌러보시게 되면요. 약간의 시간은 걸립니다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제 원드라이브 비즈니스에 있는 파일들을 서치하게 됩니다. 조금 늦게 열렸는데요. 문서에 들어가서 개인 문서에 있는 PDF 파일을 하나 열어보면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은 PDF 파일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변환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내 파일을 로컬에 있듯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부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이 1테라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에 몇 장의 워드 문서를 넣을 수 있는지 손 많이 드셨는데요. 미니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잠깐만. 자,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비기거나 지신 분 무조건 앉으십니다. 아셨죠? 자, 가위바위보. 비기신 분 앉으시고 이기신 분만 서 계세요. 나오십시오. 이분한테는
과정 그 오피스 365 홈 프리미엄을 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여러 장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제가 빨리 끝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데모를 좀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제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데모를 하나 또 까먹었네요. 자. 마지막 데모고 퀴즈도 여기 안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 이사님께서 이게 또 오피스 365의 중요한 것 중에 파일 공유, 그리고 공동 작업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피스 365,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에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회사뿐만 아니라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오피스 365를 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웃룩.com 아니면 라이브.com, 핫메일.com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지신 분들이 공유를 받고 사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하는 것이 난데, 이 원드라이브 비즈 데모 올리라고 하는 이것을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공유를 눌러보시면요. 사용자 초대에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로 가입이 된 아이디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PC live.jp라고 하는 아이디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아이디인데요. 이 아이디에다가 공유를 누르게 되면 당연히 이메일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공유된 것들에 대해서 수락할 건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영역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하도록 유도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원드라이브인데 번역이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원드라이브 아니면 아웃룩.com 그리고 엑스박스에서 쓰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던가요? 아니면 오피스 365나 아니면 오피스 365를 다른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 그것도 같이 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터치가 살짝 장애가 있는데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 열리면서 오피스 365에 그러니까 오피스 365 아이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유한 파일을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공유를 받은 거죠. 읽기 전용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파일을 읽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기 권한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문서를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같은 공유를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 붙어서 근데 팀 막내가 사고를 쳤습니다. 내용을 날려버린 거죠. 자, 같이 공동 작업하고 있는데 팀 막내가 파일 날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전 버전을 돌려서 네? 이전 버전을 돌려서 다시 작업. 네. 참, 오늘 정답을 참, 미리 맞춰주시니까. 자, 입막음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흔히 막내를 때리거나 아니면 막내 보고 밤새서 다시 하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버전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왜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에 떨궈 놔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요, 제 자신이 실수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버전 기록을 보시고 그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PT를 좀 많이 수정을 했었는데요. 1.0부터 7.0까지 다양한 버전과 동영상이 포함됐기 때문에 용량도 쫙 올라와 있는데요. 필요한 필요한 쪽으로 그냥 버전만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파일로 돌려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파일이든지 간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오피스 365에는요, 오피스 프로그램까지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에서 그냥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는 아는 PC에서도 오피스를 불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인데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오피스 365,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공유했을 때 내 조직 아이디 이외에 이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손 들고, 자, 가장 먼저 드신.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의 계정.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골뱅이 다음에 붙는 도메인은 무엇입니까? 자, 어디 가입해서 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서, 예, 다음 기회. 네, 하얀색. 아웃룩닷컴이랑 원드라이브랑 라이브. 네. 그렇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인데 뒤에 붙는 도메인 이름 대주세요. 아웃룩? 맞습니다. 실제로, 네, 지금 드리는 것들, 이 오피스 홈도 오피스닷컴이 있어야겠죠. 아까 맞추셨던 선생님들도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해서 선물은 다 나갔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사용자분들께서도 아마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피스 365 계정을 뜨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비슷한 환경에서 실습해 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웃룩닷컴 계정을 만드시고 실제 원드라이브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윈도우 7부터는 아웃룩닷컴에 있는, 아웃룩닷컴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동기하실 수도 있고, 직접 쓰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도 지금 PC와의 동기화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 온라인 상태에서 파일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익숙한 사진들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언제 찍은 걸까요? 자, 당사자분이 계실까요? 네, 가셨네요. 그쵸? 아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폴더에서 작업했던 부분들도 전부 원드라이브에 적용이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먼저 체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이 개인용 원드라이브를 쓰는 거를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조금 어려우셨다면요. 직접 한번 원드라이브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를 써보시면 쉽게 내 업무와 그리고 내 개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